안녕하세요. 호랑이 형님 분석하는 호랭 박사입니다. 2부 173화 대방모의 계획 2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흰눈썹의 성 앞에서 다시 만난 녹치와 대방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녹치는 산군이나 추이나 대방이나 왜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나는지 속으로 찰지게 욕을 하는데요. 이 장면을 두고 산군이 살아있다고 녹치가 말했다, 산군이 살아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녹치는 빠르와 마주쳤던 것을 산군과 마주쳤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놓치신 분들은 2부 142화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방이 어떻게 다시 살아 돌아왔는지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은 된 것 같죠. 녹치와 싸운 것은 카리스마와 아우라 뿜뿜하던 그 대방이 아니라 대방의 모습을 한 복제품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대방모의 거처에 알을 깨고 나온 흔적이 있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놈이었다는 거죠. 여튼 복제품 주제에 대방의 속도와 파괴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녹치와 다시 한번 정면 대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대방이라는 캐릭터를 한번 돌아보고 둘의 싸움에 대해서 깨알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찐 대방과의 싸움, 썰려나간 녹치. 대방이 첫 등장했을 때의 카리스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표정에서부터 여유와 기품이 넘쳐 흘렀고 말하는 말본새는 나긋나긋했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있었죠. 녹치가 쳐들어와서 상병들이 죽고 쌩 난리가 난 상황인데도 감정을 흐트리지 않고 나긋나긋하게 추궁을 합니다. 도무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말해보게, 저 수인이 왜 여기 와서 날뛰는 것인가? 자네들이 대신 말해보게, 천남성은 어디 있나? 저게 화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겉으로 화는 드러내지 않지만 대답을 제대로 안 하면 왠지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목을 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대방은 도모지를 죽여버리겠다고 미쳐 날뛰는 녹치를 일단은 말로 타일러 보려고 합니다. 도모지에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신문하는데 도모지가 횡설수설 말을 돌리죠. 이걸 보고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직감적으로 눈치를 깝니다. 이어서 도모지가 황효가 먼저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인 걸 바로 알아챕니다. 여기서 대방이 속아 넘어갔다면 멍청한 새새끼들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독자들에게 욕 좀 먹었을 텐데 리더답게 사리 판단이 정확했죠. 대방은 도모지를 추문해서 진상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서로가 먼저 공격했다고 우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만약 도모지의 잘못으로 밝혀지면 대방이 흰눈썹을 직접 찾아가서 사죄하고 배상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봤을 때 녹치가 여기서 물러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상대 진영의 대장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더 난동 피우면 이제부터는 복수가 아니라 깽판이죠. 그런데 우리의 녹치는 역시나 깽판을 쳐버립니다. 도모지를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죠. 억지로 도모지를 뺏으려다가 대방의 심기만 건드렸고 대방이 직접 녹치를 제압하러 다가오죠. 녹치가 대방에게 발차기 3방을 날렸지만 죄다 헛발질이었고 대방은 단 4번의 공격으로 녹치를 썰어버립니다. 팔 2개를 잘랐고 다리의 힘줄을 정확하게 공격했죠. 자기 앞에서 더 이상 발광 못하게 일부러 팔다리만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했으면 그대로 목을 쳐버렸겠죠. 그렇게 둘의 대결은 대방의 완승으로 5초 만에 끝나버립니다. 물론 그 후에는 녹치가 잘린 팔다리를 써서 대방을 죽이긴 했는데 그것은 대방이 매우 방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방은 마음만 먹었으면 녹치를 죽일 기회가 너무나 많았죠. 찐 대방의 성숙한 전투력 앞에서 녹치는 매우 작아 보였습니다. 2. 짭 대방과의 싸움, 녹치는 성장했다. 짭 대방의 전투력은 찐 대방과 비교해서 어떨까요? 일단 스피드, 공격력은 찐 대방과 거의 같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녹치가 스피드를 따라가질 못하는데 과거에 싸웠던 양상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대방이 휘두르는 깃털은 마치 쇳덩이처럼 나무를 잘라버리고 손에서 뻗은 칼날은 마치 거대한 강철 칼날 같죠. 여기까지는 일단 대방의 전투력과 비슷한데 녹치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공격이 과거에 비해 너무 정직하고 단조로웠던 거죠. 막 휘둘러대는 공격은 화려하기는 하지만 날카로움과 깊이가 없었습니다. 호형에서 전투는 스펙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전투에 대한 경험과 노련함, 순간순간의 기지로 판가름 나는 게 호형 세계관 특징 아니겠습니까? 녹치가 짭대방보다 신체 스펙은 떨어져도 전투 경험은 훨씬 많죠. 짭대방처럼 대놓고 크게 휘두르는 공격에는 접근전이 답이란 걸 금방 알아챕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마 추호와의 싸움에서 배운 게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둘이 싸울 때 추호가 녹치에 크게 휘두르는 발차기를 무력화시키려고 접근전을 택했었죠. 마치 자기가 옛날에 당했던 걸 그대로 카피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빠르게 접근해서 짭 대방 얼굴에 팔꿈치로 한 방 먹이는데
이것도 자기가 당한 걸 그대로 카피한 거죠. 코피가 터진 짭대방은 열받아서 더더욱 발광을 합니다. 두 날개를 쫙 펴서 마치 날개짓 하듯이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는데요. 공격 장면을 보시면 일반적인 공격이 아니라 거의 광역기 수준으로 칼날이 거대하죠. 하지만 녹치는 짭대방의 공격 패턴이 단조롭다는 걸 이미 알았고 그 공격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여차하면 팔 하나 희생할 각오까지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간단히 대방의 팔을 썰어버리면서 전투를 끝내버리죠. 그리고는 나는 대체 얼마나 성장을 한 것인가 거하게 자뻑을 합니다. 자뻑하는 장면에서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팍팍 들죠. 역시나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저 대방이 진짜 대방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온 거죠. 팔이 잘린 대방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참 봤는데 왠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 말고도 소름 돋았다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엄근진 카리스마 대방이 갑자기 애처럼 울어버리니까 좀 벙찌는 것도 있고 눈물 콧물 침 흘리는 저 얼굴이 너무 기괴해서 2차로 소름 돋습니다. 앞부분에서 대방의 리더다운 캐릭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다른 캐릭터도 아니고 대방 얼굴에서 저런 표정을 보게 될 줄은 전혀 예측을 못했죠. 그래서 더 소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짭 대방이 녹치에게 허무하게 제압당한 마당에 대방모의 진짜 계획이 뭔지 궁금해지네요. 단순히 흰 눈썹을 죽이려고 한다기엔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전 화에서 말하는 걸로 짐작해 봤을 때는 흰 눈썹을 지키는 일령의 존재까지 의식하고 계획을 짠 것 같은데요. 대방모의 계획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이것이 또 빠르와 무케에게 어떤 나비 효과로 다가올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화에서 약간 흥미로운 떡밥이 나왔는데요. 녹치가 비녀단의 누군가와 내통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소뚜껑 찾으러 갔다가 대방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혹시 초아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 흐름으로 볼 때 초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장면 자체가 대방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인 것 같은데 초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대방의 시체가 거의 미라가 되고 나서기 때문이죠. 초아가 녹치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대방의 시체는 미라가 됐을 정도로 시간이 꽤 흘렀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아는 녹치에게 구조당한 뒤로는 비녀단에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아가 아닌 건 거의 확실하고 어쩌면 녹치가 예전에 인연이 있었던 새일 것 같습니다. 흑 하고 오는 걸로 봐서는 여자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왔던 인물들을 돌아봐도 마땅히 맞는 사람이 없죠. 난조, 여희, 대장 고액조 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방도 추위 못지않게 부하들에게 엄청나게 존경받던 인물이었죠. 대방의 죽음 때문에 다들 충격이 큰데 그 와중에 대방을 죽인 녹치한테 정보를 넘겨주는 새가 있었다는 게 반전이네요. 이 새의 정체에 대해 추측 가능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호랑형님 완결까지 함께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